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중국 광유사와 남아선사에서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돌아보며 전통 선불교의 중흥을 다짐했습니다. 전국의 사찰 박물관들이 해당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불교 축제 현장에서 열정과 고충을 나눴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영상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양양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보시행을 펼쳤습니다. BBS 불교방송 어린이 청소년 창작찬불 동요제가 올해 10회째 열렸습니다. 부처님 노래로 만나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취재했습니다. 동안구 결제를 앞두고 출가 수행자는 물론 재가불자들의 공부와 수행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는 중국 선불교를 개척한 육조 해능대사의 남종선과 임재선사의 임재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중국 선불교의 원류 광효사와 남화선사를 방문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국 광저우 최초의 사찰인 광효사. 한중일 불교도 대회 공식 일정을 마친 우리 대표단이 육조 해능대사의 삭발 수계처인 광효사를 찾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반야심경이 울려 퍼집니다. 중국 선종의 시조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돼 육조 해능선사로 이어진 선불교의 법맥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파됐습니다. 해능대사가 수계를 받기 170여 년 전에 심었다는 보리수나무. 해능대사의 삭발한 머리칼을 봉안한 탑은 천년 세월을 넘기고도 여전히 수행자와 순례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1500多年前的制药三藏从印度释迦佛这个成道的地方菩提迦叶拿过来自己。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 대표단은 해능대사의 자취가 서린 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새삼 느낍니다. 탑이 1400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냐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게 참 어서 새롭게 느낀 부분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오랫도록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육조 해능대사의 법력과 불교의 큰 힘이 느껴집니다. 광효사 참배를 마친 한국 불교 대표단은 다음 날 육조 해능대사가 30년간 법을 펼친 남아선사를 방문했습니다. 남아선사 방장 전정 스님의 안내에 따라 사찰 조전에 들어서자 해능대사의 등신불과 마주합니다. 고든 자세로 좌선한 채 입적한 해능대사의 모습은 1300년 세월을 뛰어넘어 감동을 전합니다. 우리 조계종의 어떤 역사를 현장에 와서 정말로 감회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찹찹하기도 하고 환희심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국에서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아주 진중하게 무겁게 안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남아선사 참배는 한중 양국 불교계 간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我们都是武力弟子，希望以后多交流，这个一家人这个心态回到自己。 네. 여기서도 이 육조 해능 큰스님께서 지으신 육조 단경을 전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이 광동성 불교하고 한국 불교가 교류하면서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의 선종 명찰 남아선사와 광효사를 순례한 우리 대표단은 4박 5일간의 한중일 불교도 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사오관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고려시대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 918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달의 제가 엄수됐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 천태종 역대 조사전에서 재무부장 월중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천 대각국사 918주기 열반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는 월중 스님의 헌양과 헌다에 이어 부전 스님들의 상단 건공, 조사영반 의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를 복원한 2005년부터 매년 남북 합동으로 구인사와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열반달해제를 봉행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 2016년부터 구인사에서 달해제를 엄수하고 있습니다. 성보문화재 전시와 보존에 치중했던 전국 사찰 박물관들이 해당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박물관을 개관한 월정사와 유물전시관 상량식을 봉행한 수덕사 등 새롭게 들어선 사찰 박물관들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예산 수덕사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사부대중이 집결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한 유물전시관 상량식 현장, 12,0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내후년 완공될 예정인 수덕사 유물전시관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통해서 우리 뛰어난 불교 문화를 널리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늘상 일상에서 가깝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서 충청남도를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지난달 11일 오대산 월정사는 성보박물관과 함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과거 조선왕실의 기록유산을 보존했던 오대산 사고가 이제 국민들에게 그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는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개관식은 일본으로부터 되찾아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 본초를 계기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염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전시관을 건립을 해서 여기서 반출된 그런 문화재들이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방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또 잃었던 정기를 되살려내는 그런 우리의 영혼으로 삼자고 하는 이런 원력이 계셔서 이 건물이 이 박물관이 완성이 됐습니다. 조계종 각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요 사찰 박물관이 해당 지역에 열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수덕사는 유물전시관에서 문화재 수리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월정사는 박물관에 지역 정신문화 창달에 포부를 담았습니다. 월정사 교무이기도 한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은 불교문화재를 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창달해 나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거는 사회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주변 이웃들과 나눈다라는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사실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덕분에 사실 성보박물관들이 많이 이렇게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불교 안에서의 성보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 그리고 그것이 불교 문화를 창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널리 알린다는. 유구한 전통 불교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 박물관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란 과제를 부여받고 변모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불교 축제 현장에서 끼와 열정을 쏟아내며 고충을 나눴습니다. 청년들의 신행 생활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우수한 작품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각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한 관세음보살부터 불교적 내용으로 개사한 최신 유행곡에 맞춰 춤추는 대학생들까지 젊은 불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상에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조계종이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SNS 영상 공모전을 마련해 수상작을 선보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연장 지용스님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청년 불자들의 삶을 때론 즐겁고 때론 진지하게 영상으로 풀어낸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전에서는 연꽃과 화불 등 불교의 상징물들을 세련된 영상미로 표현한 송영훈 씨의 작품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 연꽃도 있고요, 정병, 그리고 화관에 있는 화불, 이런 거를 연결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불교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따뜻한 그런 면을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조계종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 청년회와 손을 잡고 기획한 2019 청년대학생 신행축제 하나로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숨막힌 경쟁에 내몰려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청년 멘토로 유명한 광고인 박웅현 씨는 시작부터 끝까지 질의응답으로 강의를 채우며 젊은이들의 고충을 보듬었습니다. 조계사 인근 인사동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전통 등과 염주 등 불교용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 외국인까지 쉽고 간단한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한국 불교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거 그 종이 붙이고 이렇게 풀칠해서 만들었고 만들면서 약간 보람찬 그런 걸 느끼고 또 즐거웠어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더 생기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미래 세대에게 불교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멀게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는 젊은 포교가 불교의 이미지를 신선하게 만들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줄어드는 청년 불자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진단하는 토론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불교미래포럼은 서울 신촌 서강대 인근 청년문화공간 숨도에서 미래사회와 청년불교를 주제로 제6차 불교미래포럼을 열었습니다.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인 김성규 영남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불교계가 젊은 불자들과 맞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열광하는 명상을 활용해 불교 통로를 개척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종수 중앙대 교수는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와 다른 분야의 조화를 통해 한국적 실정에 맞는 이른바 융합 명상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숙 동국대 교수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시대에 불교도 영상 콘텐츠 활용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퀴즈 대회로 돌아보는 행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청소년 교화연합회는 제주일고 체육관에서 제22회 제주의 역사, 환경, 관광, 문화 바로 알기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제주의 역사, 환경, 관광, 문화 바로 알기를 잊어버리면 미래의 청소년이 아닙니다. 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겠죠.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환경, 관광, 문화 바로 알고 있을 때 바로 제주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학교별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된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유해 환경 추방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쩍 추워진 강원도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양양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의 보시행이 펼쳐졌습니다. 낙산사 4부대중과 지역 주민, 가족 단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연탄과 난방류, 쌀과 반찬을 전하면서 세상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발대식이 열린 양양군 노인복지관. 스님들과 낙산사 신도회, 무산복지재단 직원,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주민, 가족 단위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양을 불국정토로 일궈 가고 있는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연탄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에 함께한 4부대중과 봉사자들은 따스한 정성으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그 마음이 양양을 넘어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연탄 나눔이
우리 양양 지역뿐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서로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는 그러한 연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 돼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고.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은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 307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3만 5천여 장의 연탄과 난방유 14,000리터, 쌀 2,300kg, 반찬 등 모두 6,8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의 사랑의 연탄 나눔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양양 지역 주민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마련돼 그 의미가 더 각별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있기에 우리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누는 한 장의 연탄은 그냥 연탄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함께 담아서 그 사랑의 손길이 펄펄 타오르길 기대합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에 참가한 이들은 양양 지역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고 훈훈한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족 단위 봉사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웃을 향한 따뜻한 정성을 전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저한테 특별하거든요. 저희 고향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완 고향이. 애들한테 제 고향도 좀 보여주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봉사가 뭐 큰 활동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하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활동하니까 여기 계신 노인분들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낙산사 사후대중과 무산복지재단, 양양지역 주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사랑의 연탄 나눔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실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경남 창원 불모산 곰절 성주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신도들 간 화합을 다졌습니다. 창원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삼귀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즐거운 경기를 위한 선수 다짐과 몸풀기 체조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밖에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을 마음껏 좀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 땀 흘리면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또 더불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체육대회가 온전하게 승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주사는 신행단체별로 팀을 나눠 발야구, 줄다리기, 신발 던지기 등의 경기를 펼치면서 화합을 다지고 가을의 정취도 함께 즐겼습니다. 경기도 안산불교계가 깊어가는 가을,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와 안산문화원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2019 안산시민을 위한 전통문화예술제, 영산제와 국악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 일부에서는 수범 스님의 법고와 노래하는 수행자 정율 스님의 공연, 불교연합 합창단과 봉은 국악합주단의 연주와 노래가 선보였고, 2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대 인도 영취산에서 대중들에게 법화경을 설하는 광경을 재현한 불교 종합문화예술, 영산제가 펼쳐졌습니다. 안산 시민들을 위한 전통문화예술제에는 안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진 스님과 안산불교연합회 전 회장 승현 스님, 각계 인사 등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찬불과 경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BBS 불교방송의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인데요. 부처님 노래로 만나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 조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 천진물들의 맑고 고운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약간은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에 선 아이들에게 관객들은 환한 미소와 따뜻한 박수로 격려를 보냅니다. BBS 불교방송이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현장.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온 10팀은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창작 찬불 동요를 발표하는 이 소중한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꿈나무들이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요제는 어느덧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과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스님 등 심사위원들에게 무대 위의 아이들은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참 천진불, 그리고 부처님이 바로 따로 없습니다. 오늘 여기 출연하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노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긴장됩니다. 근데 이건 평가라기보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노래를 잘 들을 겁니다. 열띤 경연이 끝나고 대상에 해당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상의 영예는 4가지 그레인 약속을 부른 중창단 그레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고 정말 친구들한테도 감사하고 저희 챙겨주신 부모님들한테도 다 감사해요. 부처님 뜻을 더 잘 알게 됐던 것 같고 이제부터 더 잘 따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예쁜 노래 많이 불러서 부처님 말씀 가르침 앞으로도 널리 포교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금상격인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우리는 선제를 부른 조연채 주재원 어린이가 수상했고 동상은 동글동글 염주나무를 부른 오유진 어린이를 포함한 3팀이 바람일상에 해당하는 불교방송 사장상은 하루일손 멈추고를 부른 김지수 학생 등 2팀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동심으로 하나 된 이번 동요제는 오는 8일 오후 1시 40분과 9일 밤 10시 40분에 BBS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주최한 어린이 청소년 동요제는 아이들이 불교와 한층 더 가까워지고 불심의 싹을 틔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조계종 국제선센터는 경내에서 중앙종회 의원 효림 스님을 증명 법사로 포대 화상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은 불교 전통 점안의식을 펼치면서 사찰에 조성된 포대 화상이 중생들에게 넉넉한 웃음과 행복을 안겨주길 발언했습니다. 국제선센터는 이번 점안식을 앞두고 포대 화상 전면에 좌대와 촛대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제가불자들의 공부와 수행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선원에서 스님들의 동안거 정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출제가자들의 정진 의지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가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사찰에서는 불자와 시민들의 수행과 기도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신심을 가득 모아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고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기 위한 수행 정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배우는 자리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산 해남사는 경내 설법보전에서 금강경 독송 정진 대법회 입제식을 갖고 오는 13일까지 매일 21차례씩 금강경을 독송하는 정진 기도를 이어갑니다. 티베트 불교의 선수행과 명상법을 전하는 도량 한국 보리선수는 부산 백스코에서 보리선수 수행법의 창립자 진푸티 선사가 직접 염성한 약사열의 다란이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약사불탄신 대가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보리선수 수행법을 통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약사연의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던 방법을 세우시던 수원 우리 따라서 공부를 하시니 기도를 하시니 아주 실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북 구미시 부구산 자락에 자리한 대둔사에서는 자비도량 참법 시황천도제 회양법회가 봉행돼 사부대중은 지난날에 허물을 참회하고 자비 실천을 다짐하는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가분들뿐만 아니라 이 대둔사에서 주둔하던 성병 성님들의 영혼까지도 같이 달래주는 의식을 제가 해야겠다 생각해서 대둔사에서 시황천도제를 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도심 포교도량 보각사 회주 법담 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수요법회 법사로 나서 서울 지역 불자들에게 올바른 수행 정진에 대해 법문을 펼쳤습니다. 풀고 계를 지키고
욕을 참고 그리고 정진하면 마침내 선정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육발함일에 지혜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혜스럽게 베풀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겁니다. 부산 보각사는 오는 1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국군 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보각사 창건 109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와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 원효종 사찰인 울산 벽서남은 창건 78주년을 맞아 계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불자들의 수행정진을 이끄는 도량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벽서남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도 열고 불자들에게 나 자신과 이웃을 자비심으로 돌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불자들의 수행 열기 속에 전국의 선원에서는 스님들이 겨울철 석 달 동안 일체 산문박 출입을 끊고 참선 수행에만 몰두하는 기해년 동안거 정진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출가자와 불교신자 감소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출가와 제가 사부대 중에 수행과 공부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국 불교의 미래 희망을 밝혀주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 해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중국에서 한중일 3국 불교계가 참여한 우호교류회의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3국 불교도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교 방편의 지혜로 모든 이들이 원한을 풀고 차별을 없애며 분쟁을 봉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화합과 평화를 중시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한일 관계의 갈등을 푸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